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17일 화요일 장 리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전형적으로 이제 조정이 오는 장이었죠. 이렇게 쭉 조정이 왔는데, 이렇게 조정이 오는 게 뭐 이렇게 놀랍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동안 지수가 오른 걸 보면은 계속 일주일 넘게 오르기만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루쯤은 조정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오늘 장 분위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런 장을 저는 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동호회 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무료 카톡방이나 그리고 뭐 텔레그램 뉴스 채널 이런 데 가지고 뉴스 올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매수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건 많아요, 종목이. 근데 급등을 많이 하는데 그에 반해서 또 급락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시장을 잡고 있는 명확한 메인 테마가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개인들은 뭔가 살려고 하고, 그러면 텔레그램 뉴스 채널이나 아니면 뭐 카톡방에서 이런 데서 뉴스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요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개인들은 굉장히 쉽게 휘둘려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장은 제가 왜 좋아하지 않냐면은 개인들이 매매할 때 굉장히 말리기가 쉬워요. 이런 날 한마디로 뭐냐면 매매 최적화가 잘 되지 않는 날이에요. 멘탈이 잡혀있지 않으면은. 그럼 굉장히 매매가 많아지면서 또 손실도 커지고 멘탈도 쉽게 깨지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날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이번 주 내내 아마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 손들이 매매를 잘 안 하게 되니까 좀 약간 개인들끼리 올리고 빼는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이런 장에서는 최대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은 장인데, 뭐 그렇다고 매매를 아예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이슈가 될 만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그런 데서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굉장히 못했어요. 정말 제 자신에게 오랜만에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원래 오전까지만 해도 수익이 1,300만 원까지 갔었어요. 수익이 굉장히 좀 괜찮게 났었죠. 근데 이걸 다 내뱉고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좀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그런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부한 것을 보여드리자면 뭐 특별한 건 없었지만 제가 이거를 항상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그렇고 리오프닝은 계속 이제 봐야 된다. 뭐 되게 이미 많이 올라왔죠. 종목들이 시세를 반영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청담 글로벌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고, 또 오늘 보면은 또 하나 컬러레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것도 충분히 많이 올랐는데, 이 친구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이제 리오프닝으로 움직여주는 친구인데 오늘 꽤나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장 초반에 되게 올랐고 그 이후에도 다시 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그 외에는 별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래서 미증시가 휴장일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슈가 별로 없어요. 특히 미증시가 휴장이면은 아침에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자, 원래 이제 아침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와주면서 조금 그런 게 뉴스 양이 많아지는데,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증시를 봤을 때는 뭐 그냥 소소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했던 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매매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손실을 봤는데 뭐 손실 금액은 별로 크진 않아요. 뭐 언제든지 뭐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정말로 화가 났던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매매할 때 가장 멘탈이 깨지는 경우는 손실 봤다가 본전까지 오는 게 아니라 크게 수익 봤다가 이게 본전 오면 그게 가장 멘탈이 깨져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줬다 뺏기는 느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그랬는데, 아침에 수익이 1300까지 켜졌는데 어디서 그렇게 수익이 봤냐라고 한다면은 재건주에서 수익 그렇게 봤어요. 재건주. 근데 여기서 제가 판단을 굉장히 잘 못해가지고 이걸 수익을 다 내뱉고 그 다음 손실로 전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제 스스로 반성도 할 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타점을 보여드려야겠죠. 어디서 매수를 했을까? 자, 보여드릴게요.
왼쪽 계좌에서 매매를 했으니까 이거 왼쪽 계좌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제가 원래 데모라는 종목을 한 600만 원 정도 들고 있었어요. 굉장히 소액을 들고 있었는데 소액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뭐 한 주 이제 올려놨죠. 제가 이걸 왜 들고 있었냐면 일단 저는 앞으로 좀 크게 이벤트가 나올 거를 재건 이슈를 받긴 했었어요. 재건주와 그리고 뭐 리오프닝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는 딱히 보일 게 없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보고 있었냐면 2월 달에 이미 일정이 있어요. 2월 말쯤에 우크라이나 어떤 협상 뭐 이렇게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 날짜가 잡힌 게 있어요. 뉴스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안에는 분명히 이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도 굉장히 조정을 잘 받았거든요. 최근 차트를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제까지 차트예요. 그러니까 뭐 차트 조금만 볼 줄 알아도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한 달 안에는 시세가 반영이 될 건데 부각을 받을 건데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소액이지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600만 원 정도만. 그 다음에 한 주를 걸어놨던 이유가 혹시라도 이슈가 생겨가지고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걸어놨던 건데 이때 34분에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뭔 이슈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워낙에 이런 움직임 정도는 이렇게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좀 이때 좀 안일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의 원인을 알게 되고 이때 좀 많이 샀죠. 6,152주 그리고 여기서 또 사요. 500주 여기서 뭐 한 주 뭐 단주고 그래도 500주 총 1억 넘게 샀습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데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현대 에버다임도 많이 샀고 이 친구도 좀 많이 샀고 그다음 오늘 대장이었죠. 이게 서암기계 서암기계가 아니라 서현 탄메탈 이 친구가 오늘 재건주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처음에 단주만 샀다가 여기서 좀 사기도 했죠. 여기서 한 5천만 원 정도 매수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고점 대비 이 친구가 거의 상한가 한번 찍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가 상한가 29.87% 그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데모는 엄청 그때 같이 데모도 올라가면서 제가 평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의 한 10% 가까이 수익이었어요. 그럼 이게 여기서만 수익금이 거의 1,000만 원 됐었고 그 다음에 뭐 현대 에버다임과 그리고 서현 탄메탈 샀던 거 5천만 원 샀던 거 거기서도 막 200 이렇게 찍혀 있었으니까 이런 거 포함하면은 뭐 수익금이 1,300 넘었었는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판했던 게 뭐냐면 전 이게 상한가 갈 줄 알았어요. 서현 탄메탈이 얘가 상한가를 가게 되고 테마가 딱히 없었으니까 얘가 오늘 메인 테마주가 되면서 상한가 가고 그다음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러면서 수익금 더 커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굉장히 오판했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잘못했는데 첫 번째는 기사 내용을 잘 깊게 안 읽었어요.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실수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제 기준이 다 있었어요. 저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할 때 항상 저는 기준이란 걸 세워요. 기준. 웬만하면 이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거에 너무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 기준도 잘 못 지켰고 되게 바보 같은 매매를 했습니다. 뭐 이슈 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데모가 급등을 했었고 제가 재건주를 강하게 봤었는지. 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푸틴 대통령이 올해 중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후임자도 지정 완료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뉴스가 있었어요. 제목을 보고 그 내용도 봤을 때 사실 러시아가 그냥 이거 뭐 올해 중에 정계 은퇴하고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저는 매매를 그렇게 크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휴전을 하자, 뭐 협상하자 이렇게 말했던 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었고 그다음에 말만 그렇게 하고 약간 뒤통수 치는 느낌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전 이게 좀 크다 봤었거든요. 올해 중에서 은퇴한다. 왜냐하면 젤렌스키도 과거에도 계속 푸틴이랑 협상 안 한다. 이제 후임자랑 협상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야 이러면은 이게 정말 사실이면 협상에 굉장히 그 물살을 되게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이거 제목 읽고 여기까지 읽고 이 두 내용이 너무 꽂혀버린 나머지 뭘 못 봤냐면 여기 이걸 못 봤어요. 이 말한 사람의 주체를 제가 이거밖에 못 봤어요. 최측근이다.
근데 여기서 대통령 연설 비서관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전 비서관 출신 정치 평론가가 말한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의견.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뭐 놓친 거죠. 그냥 머릿속에는 이것만 보고 야 이거 은퇴하겠다고 그리고 협상에 나설 이사가 있다가 하네. 그러면은 야 좀 있으면 이제 협상이 진전되겠다 라는 생각에 꽂혀가지고 이 내용을 더 깊게 보지 못하고 계속 차트만 보면서 어디서 팔까 아니면 어디서 이탈하면 손절할까 이것만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을 여기 적혀있죠. 5,400원 이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매도를 해야겠다.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걸 지켰어야 됐는데 워낙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고 이 내용에 꽂혀버린 나머지 이게 이탈하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여기서 왜 빠져? 결국에 오를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손절을 되게 늦췄죠. 여기서 이거는 이때 제가 평단이 이제 5,400원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서현탄메탈 잘랐으면은 아마 손실도 안 찍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170만 원 결국에 손절했고요. 그 다음에 데모도 1,000만 원 넘는 수익에서 겨우 이제 180만 원 정도 수익밖에 못 챙기는 그런 되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주식은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완벽한 매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늘 지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오늘같이 약간 자기 자신에게 되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한 나머지 화가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 이제 한 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최소 한 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대회 기간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게 있다 보면 중요한 거는 그때 무조건 복귀를 하셔야 돼요. 복귀를 할 때 중요한 건 타점을 보면서 복귀하면 안 돼요. 타점 위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샀어야 됐고 어디서 팔았어야 됐다 이게 아니라 오늘 아까 복귀한 것처럼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첫 번째 뉴스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사고 과정을 복귀를 해야 됩니다. 타점을 복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타점을 복귀하면은 결국엔 또 기준이 바뀌어요.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되게 바보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날이. 그럼 그런 날에는 꼭 스스로에게 복귀를 하셔야 돼요. 사고 과정을 복귀하고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잘된 날, 매매가 잘 된 날만, 이런 날만 복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아무 쓸모 없습니다. 매매가 잘 된 날은 복귀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실수를 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 된 날만 복귀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꽂혀가지고 자기 실수를 되돌아보지 못해요. 항상 매매는 잘 안 된 날 복귀하시고요. 그리고 복귀할 때도 중요한 거는 꼭 사고 과정을 복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심리는 결국엔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매매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날에는 복귀를 계속 하면서 스스로 계속 다잡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오늘 장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